풍산. 등장인물 류호비 안드레예브나 라네프스카야 여지주. 아냐 그녀의 딸 17세. 파리아 그녀의 수영딸 24살. 레오니드 안드레예비치 파이프 라네프스카야의 오빠. 예르몰라의 알렉세이치 오빠인 상인. 피오트르 세르게예비치 트로피모프 대학생. 보리스 보리소비치 시메오노프 피시크 지주. 샤를로타 이바노브나 가정교사. 세명 판탈레예비치 에피오도프 서기. 두냐시아 한일. 피레스 하인 87세의 늙은이. 야샤 젊은 하인. 지나가는 사람 역장 우체국 관리 손님들 하인들. 사건은 라네프스카야의 영지에서 일어난다. 1막 지금까지 어린이방이라 불리는 방. 여러 개의 문 가운데 하나가 아내의 방으로 통한다. 해가 막 뜨려고 하는 새벽. 이미 5월이라 벚나무에는 꽃이 피어있지만 정원은 춥고 아침 소리가 내렸다. 방 안에 창문은 닫혀있다. 촛불을 둔 두냐샤와 한 손에 책을 든 오빠인 들어온다. 열차가 도착했군. 다행이야. 몇 시야? 곧 2시에요. 벌써 밝아졌어요. 도대체 열차가 얼마나 일찍 간 거야? 최소한 2시간. 나도 그렇지 바보 짓을 하고 말았어. 정거장으로 마중 나가려고 일부러 여기 왔는데 깜빡 잠들어 버려주구나. 앉은 채 안 들었다니까. 짜증나. 네가 날 깨웠으면 좋으려나. 출발하신 줄 알았어요. 벌써 오신 것 같아요. 아니야. 짐 찾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이. 유고피 안드레 그녀는 외국에서 5년을 사셨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변하셨는지 나도 몰라. 좋은 분이야. 소탈하고 솔직한 분이지. 내가 15살 소년이었을 때가 생각나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때 여기 시골에서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셨는데 내가 얼굴로 주먹으로 때려주고 피가 났어. 우린 그때 무슨 일인지 이 집에 오게 됐는데 아버지는 고난에 추워졌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유고피 안드레예브나는 아직 젊고 다 좀 많으셨는데 날 바로 이 방, 그러니까 이 어린이 방에 있는 세면대로 데려가셨어. 울지 마라, 꼬마 농구야. 결혼하기 전까지 안 올 테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거야. 꼬마 농구. 사실 아버지 농구였지? 그런데 난 흰 조끼에 노란 구두를 신고 있어. 돼지 주둥이에 흰 빵이 잼이지. 이제 부자가 되고 돈 많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농구는 농구에게 무효해. 책을 읽었지만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 읽다가 잠든 거야. 개들도 밤새 잠을 안 자던데요. 주인들이 오시는 걸 아는 건가 봐요. 근데 두냐샤, 너 그게 두 손이 떨려요. 기절할 것 같아요. 너 너무 연약해 두냐샤. 그리고 옷도 마치 아가씨처럼 입었구나. 머리 모양도 그렇고. 그럼 못 쓴다. 자기가 누군지 기억해야지. 꽃다발을 든 에피오도프가 들어온다. 신사복을 입고 몹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번쩍거리도록 닦인 장화를 신고 들어오다가 꽃다발을 떨어뜨린다. 식당에 들어온 정원사가 보냈습니다. 크바스도 간다. 알았어요. 아침 소리가 내리고 영하 3도인데 벚꽃은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기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시절에 우리 기후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르몰라의 알렉세이비치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도록 해주세요. 사흘 전에 장화를 샀는데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삐걱거립니다. 뭘 칠하면 됩니까? 그만 더 귀찮아. 매일같이 저한테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투덜거리지 않고 익숙해져서 심지어 웃기까지 합니다. 두냐샤가 들어와서 오빠에게 크바스를 준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 보세요.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어쨌거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르몰라의 알렉세이비치 에피오도프가 저한테 청혼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온순한 사람인데 다만 어떤 때 말을 시작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요. 좋고 예민하기도 한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이는 저를 몹시 사랑해요. 불행한 사람이라서 매일같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그 일을 22의 불행이라고 불린답니다. 도착하신 것 같아. 오셨어요. 내가 왜 이러지? 온몸이 차가워졌네. 오셨어. 정말 나 정말 맞아. 부인은 나를 알아보실까 우연을 보지 못했는데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두 대의 마차가 집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롯바인과 두냐샤가 서둘러 나간다. 배가 빈다. 옆방에서 소음이 시작된다.
율법이 안드레의 분할을 마중 나갔던 피레스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바삐 무대를 가로질러 나간다. 그는 낡은 하인옷을 입고 차양이 높은 모자를 쓰고 있다. 혼잣말로 뭔가를 중얼거리지만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다. 무대 뒤에서 소음이 커진다. 이리로 가요 하는 목소리. 율법이 안드레였나? 아니야. 그리고 쇠사슬에 묶은 개를 데리고 샤를로타 이바노브나가 등장한다. 모두가 여행복 차림이다. 외투를 입고 스카프를 두른 바야, 가예프, 시메온 코피시크, 록바힌, 꾸러미와 우산을 든 주나샤, 짐을 든 하인들 모든 사람이 방을 지나간다. 이리로 가요. 엄마, 생각나. 이게 어떤 방이지? 어린이방. 얼마나 추운지 두 손이 모두 꼽았네. 어머니 방은 흰색과 보라색 그대로 남겨졌어요. 사랑스러운 예쁜 방.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잤어. 지금 나는 어린애 같다. 바련은 수녀와 비슷한 품이 전과 다름없구나. 두뇌에서도 알아보겠어. 두냐사의 일키스한다. 열차가 2시간 연착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걔는 호주도 먹어요. 무슨 말씀을? 아냐와 두뇌샤만 빼고 모두 다 알아. 저희는 오랫동안 애태움을 기다렸어요. 오는 동안 나으리가 잠을 못 잤어. 지금 몹시 춥다. 사순절에 떠나셨는데 그때 눈이 오고 추웠는데 지금 아가씨 오랫동안 애태움을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아가씨 당장 아가씨께 말하겠어요. 잠시라도 참을 수가 없어요. 또 뭔데? 예피어도 저기가 부활절 주간에 있어서 저한테 처음 냈다. 똑같은 소리. 어린 게 모두 잃어버렸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내 방과 창문들 마치 내가 떠난 적이 없는 것 같다. 드디어 집에 왔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정원을 달려가야지. 잠들 수만 있다면. 불안해서 오는 동안 내내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사흘 전에 표트르 세리게이치가 오셨어요. 했죠? 욕실에서 주무세요. 거기서 주무시거든요. 방해할까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깨워야 하는데 바르바라 미하일로브나가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분을 깨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띠에 열쇠 꾸러미를 찬 바야가 들어온다. 주니샤 서둘러서 엄마가 커피를 달라줘. 네. 그래 다행히 모두 오셨어. 너도 다시 집에 왔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돌아와서 삐 돌아오고 하니까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 상상이 돼. 사순절 5번째 주에 출발했는데 그땐 추웠어. 샤를로타는 가는 동안 내내 떠들고 마술을 보여줬어. 뭐 때문에 언니가 샤를로타를 나한테 달려고 그랬는지. 혼자 갈 순 없잖아. 예쁜 아가씨. 17살이잖아. 파리에 도착했을 때 거기도 춥고 눈이 왔어. 내 프랑스어 실력은 형편없잖아. 엄마는 5층에 사시는데 엄마한테 가니까 어떤 뭐 프랑스 남자들과 여자들 책을 든 사제가 있더라고. 담배 연기로 방 안이 가득 차고 불편했어. 갑자기 엄마가 불쌍해졌어. 너무도 불쌍하더라니까. 엄마의 머리를 끌어안고 두 팔을 꽉 잡고서 놓아드릴 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엄마도 나를 어루만지고 우셨어. 말하지 마. 그만해. 엄마는 뭐 엄나는 멘토나 부근에 있는 그 별장을 벌써 팔아넘겨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무것도. 나 역시 땡전 한 푼 없어서 겨우 도착한 거야. 그런데도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정거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가장 비싼 걸 주문하곤 차를 잃는 하인들에게도 1루블씩 척척 주시는 거야. 샤를로트도 그렇게 하고 야식까지도 1인분 요리를 주문하는 걸. 정말 끔찍했어. 엄마의 하인 야성하냐? 우리가 이렇게 데려왔어. 그 비열하는 거 봤어. 그런데 어때? 위장이 무슨 수가 있어서. 아, 저 넘어갈 테네. 저 인간을 한 대 쳤으면. 아니야. 저 사람이 청혼했어? 음. 저 사람은 언니를 사랑하잖아. 어째서 둘 다 고백하지 않는 거지? 뭘 기다려?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일이 많아서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관심도 없고. 멋대로 하라고 해. 저 사람 보기 괴로워. 모두들 우리 결혼에 대해 말하고 모두가 축하하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없어. 모든 게 꿈 같아. 네 브로치 마치 꿀벌 같구나. 엄마가 사주셨어. 근데 파리에서 기구를 타고 나왔어. 일단 아가씨가 돌아왔어. 삐 돌아왔어. 두녀스가 이미 커피 주전자를 가지고 돌아와서 커피를 끓이고 있다. 얘야, 난 온종일 집안일로 돌아다니면서도 언제나 꿈을 꾼단다. 너를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나면 나는 마음 편하게 수도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키예프로, 모스크바로 그렇게 늘 성질을 순리하는 거지. 다니고 또 다니는 거야. 멋진 일이야. 정원에서 새가 오고. 지금은 몇 시야? 아마 2시가 넘었을 거야. 이제 자야 해. 아리따운 아가씨.
무슨 일이야? 망토와 여행 가방을 들고 야샤가 들어온다. 이리로 지나가도 될까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겠네요, 야샤. 외국에서 정말 많이 변하셨군요. 근데 누구시더라? 당신이 여기를 떠나셨을 때 저는 이만했죠. 표도르 코조예페프의 딸 두냐샤예요. 기억 못하시는군요. 풋풋하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녀를 끌어안는다. 두냐샤는 소리를 지르더니 찻잔 받침을 떨어뜨린다. 야샤는 재빨리 나간다. 또 뭐냐? 찻잔 받침을 깨뜨렸어. 좋은 징조로구나. 엄마한테 미리 알려드려야 해. 폐차 달고 있다고. 대체로 깨우지 말라고 지시했어. 6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남동생 그리샤가 간에 빠졌었어. 7살짜리 착한 소년이었는데 엄마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셨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셨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엄마가 아셨으면 좋을 텐데. 폐차 트로피노크는 그리샤의 선생님이었는데 그 사람의 추억을 떠올릴 줄 몰라. 신사복의 흰 조끼를 입은 피리스가 들어온다. 마님께서는 여기서 드시겠다는데 커피는 준비됐냐? 너 말이야, 클림은. 주사. 에이구, 가지고. 파리에서 돌아오셨어. 나님께서도 언제나 말 다녀오셨지. 마찬가지고. 피리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세요? 마님께서 돌아오셨어요.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죽는다 해도. 미국의 안드레이브의 가이프를 그리고 시메온 피시크가 들어온다. 시메온 피시크는 얇은 천으로 만들어진 반웨트와 승마 바지를 입고 있다. 들어오면서 가이프는 두 손과 몸으로 당구치는 동작을 해본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가르쳐줘요. 노란 공은 구석으로, 두 플래트는 가운데. 공을 자르듯 쳐서 구석으로. 야, 언젠가 우리는 이 방에서 함께 자기도 했는데 이제 내 나이가 벌써 51살이라니. 참으로 이상하네. 그렇습니다. 시간 계속 흐르죠. 뭐라고? 제 말씀은 세월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향수 냄새가 나는구나. 가서 잘래요. 편히 주무세요. 벌써 귀여운 내 아이. 집에 오니 좋으니? 난 정신 차릴 수가 없구나. 안녕히 주무세요, 회장님.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다. 너 어머니를 꼭 깨달았어? 루바, 전화했더니 또 꼭 이랬어. 아냐가 로빠인과 피시크에게 손을 주고 나가더니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근다. 아냐는 몹시 지쳤어요. 필시 기나림 여행이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2시가 지났으니 체면을 지킬 시각이에요. 언제나 변함이 없구나 말야.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갑시다. 피리스가 그녀의 발 아래 쿠션을 놓는다. 고마워 하라범. 커피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 낮에도 밤에도 마시니까. 고마워 하라범. 짐을 전부 다 가져왔는지 보고 와야겠어요. 정말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두 팔을 흔들면서 뛰어오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맹세코 나는 고향을 사랑해요. 너무 심약하게 사랑한 나머지 열차에서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답니다. 저는 커피는 마셔야 돼요. 고마워 피레스. 고마워 하라범이 아직 살아있어서 정말로 그제입니다. 영감이 잘 듣지 못해. 저는 이제 하이코프로 가야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부인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더 예뻐지세요? 화이트로 옷을 입으셔요. 내 진주려 같은 거 사라지려고요. 네버킹. 부인의 오라버니신 레오니드 안드레이치는 저를 인간 쓰레기 구두쇠라고 말하시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부인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부인의 놀랍고도 감동적인 눈으로 예전처럼 저를 바라봐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동정심 많은 하느님이시여. 제 아버지는 부인의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부인께서는 제가 모든 걸 잊고 부인을 친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도록 저를 위해 언젠가 많은 걸 해주셨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군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나 비웃어도 좋아요. 난 바보니까요. 사랑하는데 작은 책장, 작은 책장. 네가 없을 때 여기서 이모가 죽었다. 네, 천국에 함께하길 편지 받았어요. 아나스타시도 죽었다. 그 사팔뜨기 페트루시카는 내 곁을 떠나 지금은 시내에 있는 경찰서장 집에 살고 있단다. 제 딸 다젠카가 안부 말씀을 전하더군요. 부인께 무엇인가 매우 유쾌하고 재밌는 걸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군요. 두세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인의 건남 동사는 부채 때문에 8월 22일
20일에 경매로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인,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방도가 있으니까요. 자,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부인의 영지는 도시에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옆으로는 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벚나무 동산과 강가의 땅을 별장 지역으로 나눠서 별장 용도로 임대하게 되면 부인께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연간 2만 5천 루블의 수입을 올리시게 될 겁니다. 미안하구만. 그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란 말이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에르플라이 알렉세이치. 부인께서는 그 별장 거주자들에게 1년에 1헥타르 된 최소 25루블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이라도 광고를 하시면 얼마든지 보증합니다만 가을까지 노는 땅떼기 하나 없이 전부 임대될 겁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후원받으신 겁니다. 위치도 기막히고 강도 깊어요. 물론 정돈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컨대 모든 낡은 건물들 이를테면 이미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지금 철거하고 오래된 벚나무 동산은 잘라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라낸다는. 미안합니다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현 전체에서 무엇인가 흥미롭고 대단한 게 있다면 그건 오직 우리 벚나무 동산밖에 없답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버치는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들 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사실 안 보니까. 이 동산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다니까? 만일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않고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8월 22일 벚나무 동산과 영지 전체를 경매로 팔려나갈 겁니다. 마음을 정하세요. 엑세컨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4, 50년쯤 전에는 그 벚지를 말리고 절고 피클로 만들고 잼도 만들고 그랬어요. 인자함으로 필요했어요. 그리고 말린 벚지를 짐수레로 모스크바와 하리코프로 보내기도 했었죠. 돈도 많았어요. 말린 벚지는 부드럽고 촉촉하고 달콤하고 향기가 좋았죠. 그땐 말리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그 방법이 어디 있다는 건가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긴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개구리를 먹는다면서요? 악어도 먹었어요. 저거. 지금까지 농촌에는 지주와 농사꾼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별장 거주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작은 도시라 하더라도 지금은 별장을 둘러싸여 있거든요. 대략 20년 뒤에는 별장 거주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별장 거주자들은 발코니에서 차나 마시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1헥타르의 땅을 가꾸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인의 벚나무 동산은 행복하고 풍요로우며 화려해질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바랴와 야샤가 들어온다. 엄마, 여기 전부 2장 와 있어요. 여기 있어요. 파리에 좋은 거야? 칙칙 파리하고 끝이야. 유바. 이 책정이 몇 년이 됐는지 아니 그 일주일 전에 아래 서랍을 열다 보니까 거기 숫자가 찍혀 있거든요. 책정은 정확히 1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어떠냐? 기념비식이라도 열어줄 만하지 생명이 없는 물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책장이니까 말이야. 100년이나 그래, 이거 예술이야. 치하고 존경하는 책장이야. 이미 100년 이상을 선과 정의의 밝은 이상을 지향한 너의 존재를 환영합니다. 유용한 노동에 대한 너의 말없는 호소는 100년 동안 약해지지 않았고 누대에 걸쳐 우리 가문의 원기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지탱하였으며 선과 사회적 자각의 이름을 우리에게 심어주었구나. 사이. 네. 오빠도 여전하시네요. 공을 오른쪽 구석, 공을 잘하듯 쳐서 가운데. 자, 가겠습니다. 이제 약을 드십시오. 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 해로울 것도 이룰 것도 없으니까요. 이제 주십시오, 부인. 바닥에 뿌리고는 입으로 후후 불더니만 크바스와 함께 삼켜버린다. 보세요. 아니 미쳤어요? 약을 다 먹었습니다. 대단한 공이네. 모두가 웃는다. 그 양반은 부활절에 우리 집에 오셔서 오이를 반통이나 드셨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벌써 저렇게 3년째 중얼거려. 약을 참. 나이가 아무래도 많으니까요. 하얀 옷깃을 입은 샤를로타 이와노브나가 무대를 가로질러 지나간다. 그녀는 매우 여윈 몸에 옷을 꼭 끼게 입고 있으며 허리띠에 오페라 글라스를 달고 있다. 미안합니다만 샤를로트 이바노구나 아직 당신과 인사를 나누지도 못했군요. 만일 손에 키스하는 걸 허락하면 그 다음엔 팔꿈치를 바를 테고 그 다음엔 어깨를 바를 테고 오늘 저는 운이 없군요. 모두가 묻는다. 샤를로트 이바노구나 맛을 보여주세요. 샤를로타 마술을 보여줘요. 안 됩니다. 자고 싶어요. 3주 후에 뵙죠.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가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그다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별장에 대해 잘 생각하시고 결심을 하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5만 루블 정도 빌려드릴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그만 나가요. 갑니다. 가요. 이게 쓰레기네. 아, 미안하다. 바라는 저 친구한테 시집 갈 거니까 발해야 신랑감이잖아. 말씀하지 마세요. 삼촌. 왜 그러니 발야? 난 무척 기쁘겠다. 좋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희 닥센카도 여러 가지 말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부인, 제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240루블만 빌려주세요. 내일 담보이자를 갚아야 하고. 없어요. 없다니까요. 정말 돈이 없답니다. 나온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희망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모르게 끝장이 다 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철도가 제 땅을 지나가줍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두고 보면 오늘이나 내일 또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겁니다. 다생카가 20만 루블을 보내줄 수 있어요. 복권이 있거든요. 커피도 마셨으니 잘 수 있겠어요. 또 그 바지를 입지 않으셨군요. 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요. 벌써 해가 떠서 춥지 않네요. 보세요, 엄마. 나은 거 얼마나 대단한지. 공기하게. 찌르메기가 뭐예요? 동생은 온통하구나. 있잖아 지규가 바로 이 기나긴 가로수길에는 마치 당겨진 허리띠처럼 바로 똑바로 뻗어있고 달밤이 왜 빛나고 했지. 생각나니? 잊지 않았어? 순수했던 나의 유년 시절아. 바로 이 방에서 나는 잠들었고 여기서 동산을 바라봤고 매일 아침 나와 함께 행복이 눈을 떴어. 그때에도 동산은 똑같았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온통 전부 하얘. 나의 동산. 어둡고 음산한 가을과 추운 겨울이 지나면 너는 다시 젊어지고 행복으로 가득 차고 하늘의 천사들도 너를 버리지 않았지. 나의 가슴과 어깨에서 무거운 돌을 걷어낼 수 있다면, 나의 과거를 잊을 수만 있다면. 그래 동산마저 빗들면 팔리게 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야. 보세요. 돌아가신 엄마가 동산을 걷고 계세요. 하얀 옷을 입으시고. 엄마예요. 어디 말이냐? 정신 차리세요, 엄마. 아무도 없구나. 환상이었나? 오른쪽으로 원로막으로 가는 길모퉁이에 하얀 나무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게 여자가 비슷해서 낡아 빠진 대학생 제복을 입고 안경을 낀 트로피 공부가 되었다. 얼마나 멋진 동산이야. 수많은 흰 꽃들과 푸르른 하늘. 류보피 안드레구나. 그녀가 그를 돌아본다. 그저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유고피 안드레에보다는 망설이는 눈으로 바라본다. 빼짜가 트로피 모프예요. 그이 제 선생이었던 페차 트로피모프입니다. 아, 정말로 제가 그렇게 변했습니까? 류보피 안드레구나가 그를 끌어안고 나치거든. 그만 해라 아류가.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엄마. 신의 뜻인 거예요. 그만하십시오. 아들이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뭐 때문이지? 왜 그런 겁니까, 선생님? 저기서 아내가 자고 있는데 내가 큰 소리 좀 말고 시끄럽게 했어요. 대체 왜 이런 거예요? 대체 어째서 이렇게 추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늙었어요? 열차 안에서 어떤 아낙네가 저를 머리 벗겨준 날이라고 부르더군요. 당신은 그때 완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머리숱도 적고 안경도 썼네요. 정말 아직도 대학생이에요. 아마 저는 마냥 대학생일 겁니다. 잘한테 가세요. 잘한테. 오빠도 늙었어요, 레오니드. 그러니까 이제 자야 합니다. 이거 저는 댁에서 머물겠습니다. 유급이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제게 240불.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만. 240불 담보 이자를 갚아야 하고 제게 돈이 없답니다. 갚겠습니다. 분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네, 좋아요. 레오니드가 줄 겁니다. 오빠가 줘요. 내가 어디 주다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세요. 필요하다잖아요. 갚을 거니까. 유급이 안드레이브나 트로키몬 피시프 그리고 필리스가 나간다. 가이프 바야와 야산이 나옵니다. 누이는 아직도 돈 낭비하는 걸 고치지 못했어. 와, 불러서. 너한테서 담배 냄새가 난단 말이야. 레오니드 안드레이 친아들이 여전히 변함없으십니다. 뭐라고? 저놈이 뭐라고 그랬다? 네 어머니가 시골에서 오셨다. 어제부터 하인방에 계시는데 널 만나고 싶어 하시더구나. 마음대로 하라고 해. 이런 파렴치한 여자. 필요 없어요. 내일 올 수도 있잖아. 엄마는 예전과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전부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
만일 어떤 질병에 대해 매우 많은 치료법이 제시된다면 그건 불치병이라고 뜻하지. 생각하고 뇌를 팽팽히 조여서 매우 많은 수단이 있다고 하면 그건 본질적으로 단 하나의 수단도 없다는 뜻이야. 누군가에게서 유산을 받는 것도 좋고 우리 아내를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 것도 좋고 야로슬라금에게 가서 백작부인이 숙모님께 행운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아. 숙모님은 정말로 대단한 부자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렇지 마라. 숙모님은 대단한 부자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무엇보다 누이가 변호사와 결혼했기 때문이야. 귀족이 아니라. 아내가 문가에 나타난다. 귀족과 결혼하지 않은 데다 매우 덕스럽게 처신했다고 말할 수 없어. 누이는 착하고 선량하며 훌륭해. 난 내 누이를 무척 사랑한단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누이에게 결함이 있다는 걸 여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누이의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서도 느껴져. 아내가 문가에 서 있어. 뭐? 이상하구나. 오른쪽 눈에 뭔가 들어갔어. 잘 보이시네. 아이고. 그 목요일 지방재판소에 갔을 때도 아내가 들어오는데 왜 안 자는 거냐? 잠이 안 와. 잘 수가 없었어. 아 꼬마 아저씨, 내 아이야. 넌 조카까지 아니야? 천사의 여자. 나의 모든 것이야. 날 믿어라. 믿어? 응? 외삼촌을 믿어요. 모두가 외삼촌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하지만 외삼촌 침묵하셔야 돼요. 그냥 좀 조용히 계세요. 방금 전에 엄마에 대해서 외삼촌의 누이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정말로 그건 불쾌하고. 참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나는 책장 앞에서 연설을 했고 너무도 어리석고 마치고 나서 비로소 어리석다는 걸 깨달으며. 맞아요. 외삼촌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침묵하시면 외삼촌도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마. 침묵하마. 딱 한 가지만 말하마. 목요일에 지방재판소에 갔는데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지 보면. 근데 어울버를 돈을 빌려서 은행 이자를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며. 화요일에 가서 다시 한번 말해요. 그러지 마라. 엄마는 루파인과 이야기를 하실게요. 물론 그 사람은 엄마의 정을 거절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는 좀 쉬고 나서 야로슬라브에 사시는 네 할머니, 백작부인께 좀 다녀온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세 방면에서 움직인다면 일이 잘 될 거다. 이자를 갚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다만 영지는 팔려나가지 않을 게다. 내 행복을 걸고 맹세하마. 내가 도와주마. 만일 영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 나를 쓸모없는 수치스러운 인간이라고 불러라. 나의 모든 걸 걸고 맹세한다. 외삼촌은 정말 현명하세요. 이제 마음이 놓여요. 안심이야. 행복해. 피르스가 들어온다. 레오니드 안드레이치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언제 죽고 싶은 지금 지금 가보게. 피르스 가. 나 혼자 옷을 갈아입을 테니까 얘들아 잘 자라. 자세한 건 내일 이야기하고 지금은 가서 자라. 나는 그 80년대 인간이야. 사람들은 그 시대를 참여하지 않지만 신념을 위해서 나는 인생에서 적지 않게 고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 괜히 농부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농구를 알아야 돼. 그렇다면 외삼촌은 또다시 외삼촌 침묵하세요. 레오니드 안드레이치. 아니 간다니까. 너희도 가서 묵도록 해라. 쿠션을 가운데 깨끗하게 넣어야지. 이제 안심이야.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아서 야로슬라브를 가고 싶지 않지만 이제 안심이야. 외삼촌이 고마워. 가야지. 간다. 여기 네가 없는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 너가 알다시피 오래된 하인방에 나이든 하인들이 살고 있잖아. 예피미우시카, 폴리아, 예브스티그네이 그리고 까르프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기꾼들을 데려다 재웠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듣자니까 내가 그들에게 완두콩만 먹이라고 명령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인색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게 모두 예브스티그네이 짓이었어. 좋아. 나 그렇게 생각했어. 만약 그렇다면 두고 보자고 생각했지. 예브스티그네이 불렀어. 그자가 왔어. 말이야, 예브스티그네이 말이지. 너 정말 바보로구나. 아니스카. 살해. 잠들어. 침대로 가자. 다 같이 가자. 힘들었네. 가자. 나간다. 멀리 동산 너머에서 목동이 피리를 분다. 트로피부가 무대를 가로질러 가다가 바야와 아냐를 보더니 멈춰선다.
이마, 들판, 오랫동안 버려진 낡고 게으러진 예배당, 그 옆으로는 우물, 먼 옛날에 묘비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돌들과 낡은 벤치, 가이프 저택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한쪽에는 높이 솟아오르는 포플러 나무들이 어둑하다. 거기서부터 벚나무 동산이 시작된다. 멀리 전신주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 아주 멀리 지평선 위에는 아주 맑고 쾌청한 날씨에만 보이는 대도시가 어렴풋하게 보인다. 해가 막 지려가고 샤를로타, 야샤 그리고 주나샤가 벤치에 앉아있다. 예피오도프는 그 옆에 서서 기타를 연주한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채 앉아있는데 샤를로타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있다. 그녀는 어깨에서 장총을 내리더니 매일 밤에 잠금 장치를 고친다. 난 진짜 여건이 없어서 몇 살인지도 몰라. 하지만 언제나 젊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어린 계집애였을 때 아빠와 엄마는 대목장에 돌아다니면서 아주 기막힌 공연을 했지. 나도 공중제도에 여러 가지 재능을 부렸어.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시자 어떤 도끼인 부인이 날 걷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지. 좋은 일이지. 성장한다는 가정교사가 됐어. 근데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몰라.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마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을 거야.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몰라. 사연.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어.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한스러운 세상이 만돌린을 연주하는 건 정말 즐거워요. 그건 만돌림이 아니라 기타예요. 사랑에 빠진 미치광이에겐 이거 만돌린이에요. 사랑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야, 제가 따라온다. 이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거야, 네. 들깨들 같아. 어쨌든 외국에서 지내는 건 무척 행복하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군요. 당연한 일이죠.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말고요. 나는 성숙한 인간이고 여러 가지 뛰어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총을 자살해야 하는지 사실대로 말하면 도대체 그 방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권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미쳤네, 이제 가야지. 에피오토크, 당신은 무척 똑똑하고 몹시 무서운 인간이야. 여자들이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게 분명해. 이 영리한치한 인간들은 너무도 어리석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언제나 혼자. 내게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사실대로 말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말 나온 김에 나 자신에 대해 말을 하겠어요. 마치 폭풍이 작은 배를 상대하듯이 아무런 동정도 없이 운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말이 틀렸다고 해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 가슴 위에 무시무시하고 커다란 거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놈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크바스를 마시라고 했더니 거기에 바퀴벌레 비슷한 특대로 불쾌한 맛이 들어있거든요. 사이. 버클리를 읽어보셨나요? 아브도티아 표도로구나. 몇 마디만 실례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세요. 당신과 둘이서만. 좋아요. 다만 먼저 만토를 가져다 주세요. 천장 근처에 있어요. 여기 좀 습해서. 좋습니다요. 가져오겠습니다. 권총으로 뭘 해야 할지 이제 알겠어요. 나간다. 22에 부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터무니없는 일이 혼자 살이라. 사이. 저는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아직 소녀였을 때 주인 날이 댁에 보내줘서 소박한 생활과 담을 쌓고 살아요. 그래서 두 손도 마치 귀족 아가씨들 손처럼 너무나 하얗답니다. 부드럽고 우아하고 이상해서 늘 걱정이 돼요. 혹시 무서워요. 그래서 야샤, 만일 당신이 나를 속이면 내 신경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풋하고. 물론 모든 처녀는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행실 나쁜 처녀를 가장 싫어요. 당신을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교육받으신 분이라 당신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 생각이래요. 만일 처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처녀가 부도덕하다는 겁니다. 사이. 맑은 공기 속에서 시발 피우면 유쾌하고 이리로 사람들이 오는구나. 주인 나리들이네. 주야샤가 갑자기 그를 끌어안는다. 강의 미역감으로 다녀온 것처럼 집으로 가요. 여기로 가세요. 그렇지 않고 저분을 눈에 띄면 내가 당신과 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건 참을 수 없어요. 관련 때문에 머리가 아파졌어. 야사는 남아서 작은 예배당 부근에 앉는다. 유목비 안드레이나 가예프 그리고 파인드 온다. 완전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 간단해요. 별장 부지로 땅을 내놓으실 겁니까? 아닙니까? 한마디만 대답하세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딱 한마디만 하세요. 누군가 여기서 역겨운 권력을 피우고 있어요. 그 절도를 나서 걸리겠어. 시내로 나가서 식사를 했으니 말이지. 노란공은 가운데로. 맨 먼저 집에 가서 한마디 함께 했으면 좋겠구만. 시간은 넉넉해요. 딱 한 말씀 안 하세요.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어제는 돈이 많았는데 오늘은 거의 없대요. 불쌍한 발에는 절약한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수표만 먹이고 부엌에 있는 노인들한테는 완전 돈만 준다는데 난 이렇게 생각없이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좀 쏟아버리네. 잠깐만요. 제가 즉시 주워드리겠습니다. 부탁해야죠. 무엇 때문에 식사하러 갔을까요? 음악이 시시한 레스토랑 식탁보에서는 비린냄새가 나고.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그냥?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오늘 레스토랑에서 오빠는 또 많은 말을 했지만 모두 적당하지 않은 거였어. 70년대에 대해서, 데카당에 대해서 그것도 누가 들어요? 좀 급사들에게 데카당에 대해 말하다뇨. 그렇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분명해. 이게 뭐냐? 끊임없이 눈앞에서 얼쩡거린다. 웃지 않고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냐 저놈이냐? 가봐요. 야시작하세요. 고생합니다. 지금 부자의 대리가족과 부인의 경제를 살고 합니다. 경매에 몸 좋을 거라고 좀 말하거든요. 어디서 들었나요? 시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로슬 앞에 숙모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다만 언제 얼마를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다. 얼마를 보내신답니까? 10만 루블입니까? 아니면 20만? 무슨 1만이나 1만 5천이죠.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처럼 그렇게 경솔하고 그렇게 요령없고 이상한 분들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의 영지가 살리게 될 거라고 러시아어로 말씀드려도 두 분은 확실히 이해하시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죠? 매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벚나무 동산도 땅도 별장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경매가 코앞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만일 별장으로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원하신 만큼 돈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별장과 별장 도와주자들 말이에요. 너무 소속해요. 미안하죠. 내 말이 그 말이야. 흐릿게 울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기절을 해야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저를 달달 볶으셨어요. 당신은 여자입니다. 뭐라고? 여자라고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여기 있어줘요. 부탁합니다. 뭔가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잖아요. 이 판국에 뭘 생각한다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 부탁이니까. 당신과 있으면 어쩌지 더 유쾌해지니까요. 나는 늘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머리 위로 집이 무너져 버릴 거야. 블랙은 구석으로 크루아제는 가운데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지으셨는데? 아이스터를 사는데 전재산을 날렸다고도 말했지. 언제나 나는 미친 사람처럼 억제하지 못하고 돈을 물쓰듯 했고 허구한 날 빚만 지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남편이 샴페인 때문에 죽었는데 그 사람은 무섭게 마시랬죠. 불행한 일이지만 나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도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게 첫 번째 거였는데 정수리를 두들겨 맞았어요. 바로 이 방에서. 내 어린 아들이 빠져 죽었죠. 외국으로 나갔어요. 완전히 나간 거예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이 강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나는 정신없이 두 눈을 감고 달아났죠. 근데 그 사람은 내 뒤를 모질고도 무리하게 따라왔어요. 멘토나 누구네 별장에 샀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거기서 거기 갔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나는 낮이고 밤이 휴식이란 걸 몰랐어요. 환자는 나를 목축을 받고 내 몸을 바싹 말라놓았죠. 작년에 빚 때문에 별장이 팔려나가서 파리로 갔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이 나를 부려먹더니 나를 버리고 다른 데서 사는 걸 차렸어. 나는 응독 자살을 시도했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러다가 갑자기 러시아로 딸에게 끌리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파리에서 없고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서 돌아오라고 저한테 간청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한 유태인 악단이에요. 생각나지? 네 개의 바이올린과 플루트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발라. 그게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단을 불러서 야배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안 들리는데요. 돈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순수한 러시아인을 프랑스 사람으로 만든다네. 어제 극장에서 어떤 희곡을 봤는데 무척 재밌더군요. 아마 재미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희곡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자주 봐야 해요. 당신은 너무나 평범하게 살며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바보 같아요. 사이. 제 아버지는 농사꾼의 천치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저를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술에 취해서 몽둥이질만 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얼마나 천치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글씨체도 비루합니다. 마치 돼지가 쓰는 것처럼 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부끄러우시고요. 당신은 결혼해야 합니다. 네, 우리 발휘하고 하면 좋겠어요. 훌륭한 처녀니까. 네. 그 아이 평민 출신이고 온종일 일하는데 중요한 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당신도 오래전부터 그 아이를 좋아했죠. 글쎄요. 싫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처녀입니다. 사이. 은행에서 자리를 주겠다는구나. 그 연봉 6천 루블에. 너도 들었지?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냥 계세요. 필스가 웨플 가지고 들어온다. 나를 입으세요. 습합니다. 이거에 귀찮아. 딴소리 맞아요. 아침에도 한 말씀도 없이 나가셨잖아요. 많이 늙었어 필스. 뭘 아셨어요? 자네가 몹시 늙었다고 말씀하셨어.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제대할 때 마님의 아들님께서는 아직 세상에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농구 해방령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시공장이었습니다. 저는 해방령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님에게 남았었죠. 사이. 모두도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엔 정말 좋았습니다. 최소한 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때마다 주인나리들께서는 농부들이 있고 농부들에게는 주인나리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제각각에서 닥쳐 필스. 내일 나는 시내에 가야 돼. 어음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어떤 장본의 소리 받기로 했거든. 쓸데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래야 이제 못 갈까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장본 무슨 장본. 그렇게 보면 아니야 그리고 봐야 그리고 저기 우리 애들이 들어오는구나. 엄마가 계시네. 어서 와라. 어서 와. 내 새끼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왠지 바로 모두 안 된다. 만년 대학생께서는 언제나 아가씨들과 함께 다니시는구먼. 상관 마세요. 곧 50살이 될 텐데 아직도 대학생이라니. 바보 같은 농담 그만두세요. 왜 화를 내시나 괜찮아. 귀찮게 하지 마. 안 가지겠구만.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네르몰라의 알렉세이비치, 내가 알기로 당신은 부자이고 곧 백만장자가 되실 겁니다. 신진대사라는 의미에서 도중에 걸리는 건 모두 먹어치는 맥주가 필요한 것처럼 자제도 필요하지? 모두가 묻는다. 했자. 별에 대해 말하는 편이 낫겠어요. 아니다. 어제 하던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금지 있는 인간에 대한 얘기. 우리는 어제 긴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금지 있는 인간에는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말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박하고 꾸밈 없이 생각한다면 거기 어떤 금지가 있으며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일 인간이 생리적으로 시원찮게 만들어져 있거나 절대 다수의 인간이 조야하고 어리석으면 몹시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매우 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노동해야 합니다. 어차피 죽기는 내일 반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죽는다는 게 뭔 뜻입니까? 어쩌면 사람에게 100가지 감각이 있는데 죽음과 더불어 죽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감각뿐이고 나머지 5가지 감각은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똑똑해요 뺐죠. 천만에요. 예. 인류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도달하기 어려운 모든 것이 언젠가 가까워지고 이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노동해야 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전력을 다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러시아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텔리의 절대다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동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텔리라고 자처하면서도 하인들에게 반말하고 농부들을 짐승 대하고 타고 어설프게 학습하고 심각하게 묵혀도 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과학에 대해서 말만 떠들고 예술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모두가 심각하고 엄격한 얼굴을 하면서 오직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전개합니다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면전에서 노동자들은 혐오스럽게 식사하고 한밤에서 배기도 없이 3-40명씩 잠자며 도체의 힘들어 아치 습기와 도덕적인 분리를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모든 훌륭한 대화는 분명히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토록 많으니 그리고 자꾸만 해도 다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독서시가 어디 있어요? 오직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전혀 없습니다.
그저 칭찬과 흉물 음성과 아시아적인 것만 있을 따름이죠. 전 너무나 심각한 표정이 두렵고 싫어요. 심각한 이야기도 두려워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합니다. 언제나 제 돈뿐만이 아니라 남의 돈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지 보고 있어요. 정직하고 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알려면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 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느님, 당신 저희의 거대한 숲과 무궁한 벌방과 깊이를 모르는 수평선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살면서 저희는 진짜 거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에게 거인이 필요하겠군요. 거인들은 옛날 이야기에서나 좋지 사실 사람들이 몰라봤잖아요. 무대 안쪽에서 예피오도프가 지나가면서 기타를 연주합니다. 피오도프가 가네. 예피오도프가 가네요. 해가 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빛을 발산하는 경이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부른 아름답고 무심한 그대는 존재와 죽음을 결합하고 있으니 그대는 살면서도 화려하고 해삼촌. 해삼촌 또 왜 그러세요? 두플레트로 그만 공을 가운데로 치시는 않겠습니다. 그만하마 이제 입을 다물지. 모두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 고 피리스가 나직하게 우물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갑자기 먼 곳의 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끊어진 줄의 구슬픈 소리가 사라져갑니다. 저건 뭐죠? 모르겠습니다. 어디 먼 곳에 있는 광산에서 운반용 주레박의 줄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어딘지 정말 먹고 싶다. 저는 새일지도 모르겠고 밤새 같은데 혹시 더 어쩐지 기분이 나쁘네요. 사이 불행이 닥치기 전은 똑같았습니다. 부엉도 부지고 사무반도 계속해서 소리를 냈습니다. 불행의 영이 어떤 거예요? 농노해방 말씀입니다. 사이 여러분 갑시다. 벌써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는 얘야? 그냥 엄마 아무것도 안 해. 누가 옵니다. 하얀 차양이 담겨진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은 흰눈만 다소 취해있다. 한 말씀만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곧바로 가면 정거장이 납니까? 그렇소. 이 길을 따라서 가시오. 진심을 하자면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나의 형제여, 고통만 형제. 불가강으로 가라. 누군가의 신음소리. 맞죠? 배고픈 러시아인에게 39페이크만 전송하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예의범절 있는 법이야. 맞으세요. 여기 있어요. 얼마가 없네. 마찬가지죠. 자, 여기 그 말을 받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전 가겠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엄마는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해주셨어요. 바보 같은 난 어떻게 해야지? 집에 가서 내가 가진 걸 전부 너에게 줄게. 얘네 몰라요. 알렉세이치 돈을 좀 더 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시간 됐어요. 그런데 발이 안 돼. 우리 10시 보내기로 했다. 축하한다. 엄마, 그렇게 놀리시면 안 돼요. 오피리아 수도는 난다. 오랫동안 당구를 치지 않았더니 손이 떨리는군요. 오피리아 니구려 너의 기도 속에서 나의 기억이다. 갑시다 여러분. 곧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혹시 몰랐어요. 가슴이 이렇게 콩닥콩닥. 여러분께 상기 시켜드립니다. 8월 22일에 건나무동산이 팔리게 됩니다. 그 점을 생각하세요. 그 점을 생각하시라고요. 트로피공크와 아니아르제야 모두가 나간다. 행인이 고마워요. 바리아를 놀라게 해서 지금 우리끼리만 있잖아요. 아는 갑자기 우리가 사랑이라도 빠지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날같이 우리한테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걸 방해하고 그 저급하고 헛된 걸 추월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의미입니다. 앞으로 저기 멀리서 빛나는 밝은 별을 향하여 우리는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뒤처지지 마라 친구들. 당신은 정말로 말을 잘하세요. 오늘 여기 놀라워요. 그래요. 멋진 날씨입니다. 했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난 이미 전처럼 그렇게 벚나무동산을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나는 벚나무동산을 몹시 사랑했고 이 세상에서 벚나무동산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러시아 전체가 우리 동산입니다.
대지는 믿어요? 아름다워요? 거기에 수많은 기막힌 것들이 있어요. 사이. 생각해봐야 당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모든 조상들은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한 동료자 공모자들이었습니다. 동생이 있는 봄나무 한국에서 각각의 일상에서 각각의 줄기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당신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살아있는 영혼을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예전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당신들 모두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머니의 당신, 외삼촌은 당신들의 빚으로, 남의 돈으로, 당신들이 현관까지만 출입을 허락하는 그런 사람들의 돈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200년은 뒤떨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과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추상적인 논의나 하고 예술을 한탄하거나 보드카를 마실 따름입니다. 현재에서 삶을 시작하려면 우선 우리의 과거를 속죄하고 그걸 청산해야 한다는 건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속죄는 오직 고통을 위해서만, 전례 없고 끊임없는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걸 이해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떠날 거야. 만약 당신한테 집안 살림과 관련된 묘시가 있다면 그걸 우물에 던져버리고 떠나세요. 바람처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날 믿어요. 나는 아직 30살이 안 됐고 젊어요. 아직 대학생이지만 이미 그만큼 견뎌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는 거지처럼 배고프고 아프고 불안하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운명이 몰고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영혼은 언제나 매 순간 낮이든 밤이든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을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행복을 예감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그걸 봅니다. 달이 떠오르 보이네요. 에피오도크가 기타로 아까 똑같은 구슬픈 노래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린다. 달이 떠오른다. 꽃필러 나무 근처 어딘가에서 바랴가 아냐를 찾으며 부르고 있다. 아냐, 어디 있니? 이러고 달이 뜨고 있군요. 사이. 바로 저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 오고 있어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미 그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뭐 대수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볼 테니까요. 아냐, 어디 있어? 정말 불편해요. 그래요. 가도록 해요. 거기 괜찮으니까요. 갑시다. 두 사람이 걸어간다. 아니야! 아니야! 막 3번. 끊었다고 했죠. 예. 그 혜영이 형이 닌텐도 집을 들고 여기 왔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함께 삼막 아치로 홀과 나뉘어 있는 객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다. 이막에서 언급된 바로 그 유태인 악단이 현관에서 연주하는 소리가 들린다. 저녁 홀에서는 사람들이 그랑롱을 추고 있다. 프로미넨스 벨라는 시메오노프 피시크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객실로 나온다. 첫 번째 쌍은 피시크와 사를로트다. 이바노브나 두 번째 쌍은 트로피모프와 류보비 안드레에브다. 세 번째 쌍은 아냐와 우체국 관리, 네 번째 쌍은 바랴와 역장들이다. 바랴는 나직하게 울고 있으며 춤을 추면서도 눈물을 닦는다. 마지막 쌍에 두냐샤가 있다. 사람들이 객실을 걸어간다. 피시크가 소리친다. 그랑롱 제자리로 그리고 신사들은 숙녀들에게 인사하세요. 피레스가 쟁반에 젤터 광천수를 가지고 온다. 피시크와 트로피모프가 객실로 들어온다. 나는 다혈질이고 벌써 2번이나 졸도한 적이 있어서 춤추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짐승들 무리에 섞이면 짖든 안 짖든 꼬리를 흔들려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말처럼 건강합니다. 지담가에 있었던 선치는 하늘의 왕국이 그분과 함께 하시길. 우리 혈통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오래된 우리 시메오노프 피시크 가문은 칼리굴라 황제와 원로원 자리에 앉혔다는 바로 그 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고리로서 그게요. 배고픈 개는 오직 고기만을 믿어요. 내가 그런 신세죠. 오직 곰 얘기밖에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 모습엔 실제로 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좋은 짓입니다. 말은 팔 수도 있고. 옆방에서 당구치는 소리가 들린다. 홀의 아치로 아래로 바랴가 모습을 드러낸다. 로빠인 부인! 로빠인 부인! 대머리 다리! 그래요. 나는 대머리 다니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학사들을 고용했는데 뭘로 지불하지? 이자를 갚으려고 돈을 구하는 당신이 평생 동안 허비한 그 에너지가 어떤 다른 곳에 쓰였다면 필시 당신은 지구를 뒤바꿀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니체 철학자, 엄청나게 위대하고 유명한 대단히 지혜로운 그 사람은 자신의 저작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니체를 보셨습니까? 가장 그래도 말해준 겁니다. 난 지금 위조 지폐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처지예요. 내일 모레 316불을 갚아야 되거든요. 130루블은 그랬는데.
돈이 없어졌네? 돈을 잃어버렸어. 돈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안감 뒤에. 아우 땀이 나네. 르보피 안드레이브나와 샤를로타 이바노브나가 들어온다. 레오니드는 왜 이렇게 오지 않는 걸까요? 시내에서 뭐라고 있나요? 동해사 악사들에게 차를 대접해줘요. 10중 8구 경매가 성사되지 않은 겁니다. 악사들도 하필이면 이럴 때 올 게 뭐나. 모두의 여는 것도 형편에 맞진 않아. 뭐 괜찮아. 자, 여기 카드 한 벌이 있어요. 아무거나 카드 한 장을 생각하세요. 생각했어요. 이제 카드를 섞으세요. 좋습니다. 이리 주세요. 친애하는 피시크씨, 아인스 바이드라이. 이제 카드를 찾아보세요. 당신 옆주머니 안에 있으니까요. 스페이드 정답입니다. 와, 이럴 수가. 빨리 말하세요. 맨 위에 있는 카드가 뭐죠? 뭐라고요? 스페이드 퀸. 알았어요. 그럼 맨 위에 있는 카드가 뭐죠? 하트 에이스. 알았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군요. 마치 마룻바닥에 나는 것 같은 신비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닿는다. 네, 그래요. 아가씨 보시면 아가씨. 당신은 저의 멋진 이상형이에요. 당신도 그쪽이나 내 마음에 듭니다, 아가씨. 야, 여자 복화술사. 브라보! 나 이럴 수가. 나 정말로 매혹적인 샤를로타 이바노브나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에 빠져요? 당신도 사랑할 줄 알아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재능가 없구나. 당신은 정말 말입니다. 주목하세요. 마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엄청 좋은 망토가 있습니다. 이걸 팔려고 합니다. 누구 사실 분 없으세요? 와, 아니 이럴 수가. 에이, try. 늘어뜨려진 망토를 재빨리 들어올린다. 망토 뒤에 아냐가 서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인사하고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포용한다. 모든 사람들의 경찰 속에 아냐는 홀 뒤로 달려나간다. 브라보. 자, 이제 다시 한번 I'm try. 안 들을 수가. 끝이에요. 망토를 피시크에 던지고 야, 무릎을 굽혀 인사하고 홀로 달려나간다. 나쁜 여자. 야, 여자가 왜 이래 여자가. 그런데 레오니드는 아직 하는데 시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PC 진증이 다 끝났을 텐데 영재가 팔렸는지 아니면 경매가 성사되지 않았는지 도통 이렇게 오래도록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외삼촌이 사셨을 거예요. 저 확신해요. 그렇겠죠? 할머니께서는 빚을 할머니 명의로 변경해서 외삼촌이 벚나무 동산을 살 수 있도록 위임장을 보내셨잖아요. 아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 확신해요. 하느님이 도우셔서 외삼촌이 사셨을 거예요. 야로슬라브의 할머니는 우리를 믿지 않으셔서 할머니 명의로 동산을 사라고 1만 루블을 보내셨어. 하지만 그 돈은 이자라는 것도 부족해. 오늘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운명이. 오빠 이구이. 만년 대학생 벌써 2번이나 대학에서 쫓겨났지? 이것도 화를 내는 건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이 널 못바인 분이라고 놀려서 그러는 거니? 원한다면 못바인 피식하렴. 그런 좀 매력적인 사람이야. 원하지 않는다면 피식하지 마. 얘야, 널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 그분은 좋은 사람이고 저도 좋아요. 그럼 시집 가. 뭘 기다리니? 엄마, 진짜.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청문할 수는 없잖아요. 벌써 2년 동안 모두가 저한테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침묵하거나 농담이나 하고 있죠. 저도 알아요. 그는 부자가 되고 일에 분주해서 절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만약에 돈이 있다면 뭐 비록적으로 뭐 100루블만 있으면 모든 걸 던져버리고 멀리 떠났으면 해요. 수도원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대단하십니다. 대학생이면 현명해야죠. 당신 정말 추해졌어요. 배차 너무나 늙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엄마, 저는 매 순간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시아가 들어온다. 에피오도프가 당구치를 부려드렸습니다. 어째서 에피오도프가 여기 있는 거야? 누가 그 녀석에게 당구를 치라고 하라고. 저희가 알 수가 없다니까. 배차, 발약을 놀리지 말아요. 그렇지 않아도 발약이 괴로워하는 거 알잖아요. 지나치게 성실해서 남의 일에 주제넘게 나서잖아요. 혹시 저와 아냐 사이에 로맨스라도 생길까봐 걱정하면서 여름 내내 저와 아냐를 성가시겠습니다. 그냥 무슨 상관입니까? 더욱이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속물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을 초월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사랑보다 낮은 데 있겠군요. 왜 레오니드가 오지 않을까? 영지가 팔렸는지 아닌지 그것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있을 법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왔기 때문에 대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고 넋이 빠져 있어요. 당장 소리칠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날 구해주세요, 펜차. 뭐든 좋으니까 말해봐요. 말을 해보세요. 오늘 영지가 팔리든 아니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겁니다. 강도가 없어요. 길은 잡초로 무서웁니다. 진정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어떤 진실 말인가요? 당신은 진실이 어디에 있고 거짓이 어디인지 보이겠지만 난 시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당신은 모든 문제를 대단하게 결정하고 있지만 그건 당신이 젊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많은 고생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당신은 대단하게 응시하지만 그건 인생이 아직 당신의 젊은 두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무시무시한 것도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요? 당신은 우리보다 더 대단하고 정직하고 깊이가 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손끝만이라도 관대해져서 나를 용서하세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난 이 집을 사랑하고 번나무 동산이 없으면 내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만약 동산을 팔아야 한다면 나도 동산과 함께 팔아주세요. 내 아들이 여기서 이사했어요. 날 불쌍하게 생각하죠. 착하고 선량하고 있지 않아. 아시다시피 저는 진심으로 동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다른 말로 해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여기는 시끄러워서 들리는 소리마다 마음이 떨려요. 온몸이 떨리지만 내 마음이 갈 수가 없어요. 고요 속에 혼자 있으면 너무도 무서워서 말이죠. 날 비난하지 말아요, 뺐자. 난 당신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은 기꺼이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맹세요. 다만 한 가지 공부해야 합니다. 과정을 마치도록 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운명이 당신을 이곳저곳으로 이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상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리고 턱수염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봐요. 되는 대로 잡아놔서. 당신 웃기게 생겼어요. 공감이 되고 않습니다. 그거 파리에서 온 정보예요. 매일 받아요. 어제 보면. 그래 야만적인 인간이 다시 병이 나서 다시 몸이 안 좋다나요? 그 사람은 용서를 빌고 돌아오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파리로 가서 그 사람이 여기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진짜. 당신 얼굴이 부러졌군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대차 어떻게 하냐고요. 그이는 병들었고 고독하고 그래요. 누가 거기서 그 일을 감시하고 누가 그 일을 잘못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누가 그에게 제 시간에 약을 주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뭘 감추고 신복하겠어요. 난 그 일을 사랑해요. 그건 분명해요. 사랑해요. 이거는 내 목 위에 있는 돌이고 나는 그 돌을 가지고 밑바닥까지 갈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돌을 사랑하고 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랬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제발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은 부인을 우겨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직 부인만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자는 저급한 비열함이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당신은 26 아니면 27살인데도 여전히 빛나지금 2학년이군요.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돼야 돼요. 당신 나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도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에 빠져야 한다니까요. 그럼 그렇고 말고 그리고 당신은 순수한 게 아니라 결벽적 환장이다 우스꽝스러운 개짜리자 괴물이야. 난 사랑을 초월했다. 당신은 사랑을 초월한 게 아니라 우리 필스가 말하는 것처럼 월간이라고 그 나이에 사랑하는 여자가 없으면서 지금 뭐라고? 그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야죠. 우리 사연은 끝입니다. 빼자 잠깐만요. 왜 저렇게 화를 내? 농담한 거예요. 빼자. 현관에서 누군가 작가에게 계단을 따라 걸어 올라가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안으로 떨어진 소리가 들립니다. 아냐와 바려가 비명을 지르지만 이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무슨 일이야? 아냐가 달려들었습니다. 빼자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저 빼자는 정말로 빼자예요. 역장이 홀 가운데 서서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죄의 지은 여인을 낭독한다. 사람들이 낭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가 몇 주 일지 않았을 때 현관에서 왈츠를 연주한 소리가 들려오니 낭독은 중지된다. 모두가 춤을 춘다. 현관에서 트로피 놓고 아냐 바려가 유고피 안드레의 문화가 지나간다. 자, 빼자. 순수한 사람 용서드릴게요. 춤추러 갑시다. 피르스가 들어와서 연문 근처에 지팡이를 세운다. 야샤도 객실에서 들어와서 춤추는 걸 바라본다. 왜 그래요, 기분이 나빠. 예전에 우리 집 무도회에서는 장로님들, 남자분들, 제동님들이 춤을 추셨어. 그런데 이제는 우체국 관리와 역장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도
내켜서 오는 게 아니야. 나를 생각해서 이 집에 조부이자 돌아가신 남자가 계셔서 모든 병을 공락으로 고치시지. 20년 동안 매일 공락을 먹고 있어. 하나님 더 되는 건 그 덕분에 살아있는 거지. 돌려버렸어요. 빨리 구해줘야지. 이 자식들. 트로피모프와 레고피 안드레이드랑 홀에서 춤을 추다가 객실에서 춤춘다. 알았어. 정말 안 쳤어요. 아, 지쳤어. 아내가 됩니다. 방금 전에 코앞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권남 선장이 오늘 이미 팔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릴까요? 누구한테 팔렸는지 말 안 했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어떤 노인네가 거기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레오님이 안드레이지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봄가을에 있는 야간 외투를 입으셨는데 불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나한테 죽을 거야. 야, 자, 가서 누구한테 팔렸는지 알아봐요. 그 사람 오래전 나갔어요. 레오님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있는 거지? 뭐가 즐거워요? 에피오도프가 진짜 웃기잖아요. 하찮은 인간이죠. 22개이니까. 필스, 만약 영지가 팔리면 자네는 어디로 가나? 가야 싶은 곳으로 가야죠. 자네 얼굴이 왜 그러고 가나? 가서 자도록 해. 알겠습니다. 자러 가겠습니다만 제가 없으면 여기서 누가 시중을 들고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온 집안의 처분자. 유버피 안드레아나 저의 성을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파리로 다시 가시게 되면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여기 절대로 남아 있을 수 없어요. 뭐라고 떠드는지 부인께서 몸 좀 보세요. 교양 없는 나라에 민중은 부도덕하고 무료하며 부엌에서는 추잡하게 먹을 것을 내주고 게다가 피스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좀 시크가 들어오고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실까요? 안 그러면 매력중부에 어쨌거나 180노블을 당신께 빌려야겠습니다. 빌려야 합니다. 홀로 이동. 180노블 홀로 이동한다. 잿빛 모자를 쓰고 격자 무늬를 바지 입은 사나이가 홀에서 두 팔을 흔들고 뛰어오르며 소리칩니다. 브라보! 잘못하여 갑니다. 아가씨가 절더러 춤을 추라고 하셨어요. 신사들은 많은데 숙녀가셨다면서 춤을 춰서 그런지 머리가 빙빙 들고 가슴이 뜁니다. 피리스 니콜라에비치 방금 전에 우체국 관리가 저한테 한 말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저려듭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저를 보고 꽃 같다고 하더군요. 꽃 같다고. 저는 무척 우아한 천재라서 상냥한 마음이 무척이나 좋아요. 빙글빙글 도는구나. 에비오가 들어온다. 아우도티아 베오르구나. 나를 보려고 하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무슨 곤충이라도 되는 거죠. 인생이란 뭐가 필요하죠? 의심할 나위 없이 당신이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론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노골적인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영혼의 상태로 완전히 인도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숙명을 압니다. 내일 나한테는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것에 익숙해졌고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운명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약속했어요. 비록 내가 미안합니다만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 날 가만히 놔두세요. 지금 나는 공상하고 있고 나한테는 매일같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미소를 짓고 심지어는 소리내서 웃습니다. 홀에서 가래가 들어온다. 아직도 가지 않았어? 3명? 정말로 넌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여기서 나가라 보내자. 당구 치고 당구채 부러뜨리더니 객실에서 마치 손님처럼 소송거리다니. 한 말씀 드리자면 당신은 저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너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너 알잖아. 우리가 서기를 고용한 까닭은 모르겠네. 내가 일하든 돌아다니든 먹든 당구를 치든 그건 오직 이해력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만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감히?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너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우아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당장 꺼져! 그쪽으로 갑니다. 그녀가 그 얘기를 따라갑니다. 술들의 꿀 같은 게 너 같은 데서 꼴도 보기 싫어.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그래서 그가 나간다. 문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당신을 고소하겠어요. 돌아오는 거야? 와봐. 와! 오라니까? 이 쌍놈 새끼 그냥. 아니 오는 거야? 오는 거냐고. 너 확 그냥. 지팡이 휘두르다 바로 골반이 들어옵니다. 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유쾌하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 머리
빠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커다란 눈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왔어요. 내일 몰라야지. 알렉시 얘기지. 드디어 도착했구먼. 이북에 자네 애한테서 꼬난 냄새가 나는데 왜 우리도 그냥 풍겹게 놀고 있다네. 리볼피 안드레이브나가 들어온다. 당신이에요? 예르몰라이스 알렉세이비치?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레오니드는 거기 있어요. 레오니드 안드레이치는 저 함께 오셨으니까 곧 오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경매는 어떻게 됐나요? 말 좀 해봐요. 경매는 4시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열차 시각에 늦어서 9시 반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머리가 조금 어지러지하네요. 가이프가 들어온다. 오른손에는 구매 물품을 들고 왼손으로는 눈물을 담는다. 내면 왜 그래야 되냐? 응? 어서 제발. 바다 멸치 통조림하고 페레스는 천우야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얼마나 고생했겠지. 당구대 있는 방의 문이 열려 있고 공 부딪히는 소리와 7과 18 하는 사이 야샤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이프의 표정이 변한다. 그는 이미 울지 않는다. 우리 피부에 옷을 갈아입혀주고 필요했어. 경매는 어떻게 되지? 말 좀 해봐. 혼나무 동산이 팔렸어요. 팔렸습니다. 누가 샀어요? 제가 샀습니다. 사연. 안드레이브나는 의기 좋지만 만일 옆에 안락해줘야 탁자가 없었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반야는 허리띠에서 열쇠꾸러미를 빼내서 객실 가운데 마룻바닥에 내던지고 나가버린다. 제가 샀어요? 잠깐만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머릿속이 어지러지려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경매에 갔더니 대리가족수가 이미 와 있더군요. 그 레오니드 안드레이치께서는 겨우 15,000루블밖에 없었는데 대리가족수는 빚을 빼고 3만을 불렀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본 저는 그자부터 4만을 불렀습니다. 그자는 4만 5천, 저는 5만 5천. 그러니까 그자는 5천씩 올렸고 저는 1만씩 올린 거죠. 그래서 끝난 겁니다. 빚을 빼고 9만을 더 불렀더니 저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번나무 동산이 제 겁니다. 제 거예요! 하나님, 진심이요? 번나무 동산이 제 거라니까요? 제가 취했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이 모든 게 그저 꿈이라고 말입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만일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 모든 사건을 보셨다면 그분들의 예르몰라이가 겨울이면 맨발로 돌아다녔던 내맞고 못 배운 예르몰라이가 바로 그 예르몰라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지를 산 거를 보셨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농노로 일했고 부엌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바로 그 영지를 제가 샀습니다. 나는 잠을 자고 있으며 이건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의 열매에 있는 도중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녀는 열쇠 꾸러미를 내던져서 이제 그녀가 이곳의 안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모두 마찬가지니까요. 악단이 조율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봐요 학생들, 연주하세요. 음악을 듣고 싶어요. 모두들 와서 보세요. 예르몰라이 룩바인이 도끼로 번나무 동산을 후려치는 걸, 나무가 대지로 쓰러지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별장을 지으면 우리 손자들도 증손자들도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보게 될 겁니다. 음악을 연주해. 음악이 연주된다. 유고피 안드레이브나가 의자에 주저앉아서 슬프게 운다. 어째서 왜 당신은 제 말씀을 듣지 않으셨나요? 가련하고 선량하신 부인,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빨리 못 그러시지 않았어요. 빨리 우리의 볼품없고 불행한 삶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그러고 계시고 홀로 가잖아. 부인 혼자 계시도록 하고. 어떻게 된 거야? 음악 시원시원하게 연주해.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해. 새로운 지주 번나무 동산의 주인께서 납신다. 다들 모조리 배상할 수 있어. 홀과 객실에는 유고피 안드레이브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그녀는 앉아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서럽게 울고 있다. 나직하게 음악이 연주된다. 아냐와 트로피모프가 숲으로 들어온다. 아냐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트로피모프는 홀에 있는 문까지 멈춰선다. 엄마 우는 거야? 사랑스럽고 선량하게 훌륭한 나야 엄마. 아름다운 엄마 사랑해. 엄마 축복해요. 번나무 동산 이미 팔렸고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울지 말아요 엄마. 엄마에겐
엄마의 훌륭하고 순수한 영혼이 남아있잖아요. 나와 함께 가요. 엄마, 여기서 떠나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요. 엄마는 그걸 보고 알게 될 거예요. 기쁨이, 고요하고 깊은 기쁨이 마치 저녁 시간의 태양처럼 엄마의 영혼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미소 지을 거예요. 엄마, 가요. 응? 엄마, 떠나요. 막 사막 1막의 무대 장식 창문에는 커튼도 없고 그림도 없다. 몇 가지가 우만히 마치 팔려고 내려온 것처럼 한쪽 구석에 쌓여있다. 공허함이 느껴진다. 줄임문 주변과 무대 안쪽에는 여행가방과 보퉁이들이 쌓여있다. 왼쪽에 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바랴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롯바인에 서서 기다린다. 야샤는 샴페인이 담긴 잔들이 놓인 쟁반을 들고 있다. 현관에서는 예피오도프가 상자를 붓는다. 무대 뒤에서는 사람들이 왁자질 거라는 소리가 들린다. 작별하려고 놈들이 찾아온 것이다. 고마워, 이모배가 고마워. 하는 가예프의 목소리. 순박한 사람들 작별하라고. 얘를 몰라 알렉시에비치. 민중은 선량하지만 아는 게 없어요. 왁자질 거라는 소리가 들린다. 현관을 거쳐 리보비 안드레에브나와 가예프가 들어온다. 그녀는 울지 않지만 창백하다.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서 말을 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에게 돈 지갑을 주다니 누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쩔 수 없었어. 두 사람이 나간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별주 한 잔씩 타세요. 시내에선 가져올 생각을 못해서 정거장에서 겨우 한 명 찾았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안 되시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찾지 않는 건데 뭐 나도 안 마실 거야. 야샤가 쟁반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는다. 야자, 너라도 마셔. 떠나시는 분들을 위하여 남는 분들 행복하시길. 이 샴페인 진짜 맞나? 확실한가? 안 돼, 블루베리야. 여기 몹시 춥네. 어차피 떠나실 테니까 오늘 불을 떼지 않았어요. 왜 웃는 거야? 부어서 그런가? 마당은 10월인데 햇볕이 나고 고요해서 마시려는 거고 집을 짓기 안좋맞춤.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열차 시간까지 겨우 46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분 후에는 정거장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슬슬 서두르세요. 매트 차림에 트로피 문구가 마당에서 들어온다. 벌써 떠날 때가 된 것 같군요. 그 말이 준비됐어요. 아니야, 내 덧심이 없어요. 못 찾겠어. 나는 하리코프로 가야 한다. 당신과 같은 열차로 간다. 하리코프에서 온 겨울을 보낼 겁니다. 계속 당신과 쓸데없는 말을 짚어리느라 하는 일도 없이 지쳐버렸어요. 이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도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남의 손처럼 어쩐지 이상하게 건들건들 하는 이제 거죠. 우린 떠납니다. 그러면 당신은 유용한 일에 착수하겠군요. 자, 한 잔 마셔. 아니, 안 마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로? 그래, 저분들을 시내로 전송하고 나는 내일 모스크바로. 그렇구나. 뭐야. 교수들이 강의를 하지 않고 자녀 오기를 줄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자네가 상관할 일은 아니야. 대학에서 공부한 게 몇 년이나 됐어. 뭔가 좀 새로운 걸 생각해보게. 그건 나도 진부하니까. 우리는 필시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걸세. 그러니 자네한테 작별 인사가 충고하나 보세. 손을 휘두르지 말게. 그러니까 손을 휘두르는 그런 버릇은 버리게. 별장을 짓고 별장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개별적인 주인이 될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 그렇게 계산하는 것 또한 휘두르는 거야. 어쨌든 자네가 좋아. 자네의 두 손은 마치 예술가처럼 가늘고 부드러워. 자네 영혼도 섬세하고 부드럽거든. 잘 가, 친구. 모든 것에 감사하네. 필요하면 여기로 돈 좀 가져가. 뭐 때문에? 필요 없어. 돈이 없잖아. 있어요. 고맙습니다. 번역료를 받았어요. 바로 여기 주말. 근데 더 신이 없네. 이 더러운 물건 가져가세요. 왜 화를 내는 겁니까? 말이야. 이건 내 덫이 아니에요. 봄에 양귀비를 1000헥타르 심었더니 순수익만 4만 루블 벌었어. 양귀비 꽃이 피었을 때 정말 성갈이었지.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4만 루블을 벌었다니까. 그러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자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왜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난 농부야, 솔직히. 내 아버지는 농부였고 내 아버지는 약사였지. 여기서 나오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롯바이는 돈 지갑을 그만. 20만 루블을 준다고 해서 난 안 받아. 난 자유로운 인간이야. 부자들이나 가난뱅이들이 높고 고귀하게 평가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바로 저
솜털처럼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가지 못해. 자네들 없이도 나는 잘 지낼 수 있고 자네들 옆을 그냥 지나갈 정도로 강력하고 긍지 있네. 인류는 최고의 진리를 향해 지상에서 가능한 최상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나는 저제요 일단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스스로 도달하거나 혹은 어떻게 다다를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였어. 벚나무에 도끼질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그럼 잘 가, 친구. 가야겠어. 우리는 면전에서 서로 잘난 척하지만 인생을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어. 지치지도 않고 오래도록 일하다 보면 생각도 훨씬 편해져서 뭐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봐, 러시아에는 무슨 일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물론 문제의 순환이 그런 곳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지. 사람들 말로는 레오니드 안드레이치가 일자리 얻어서 은행에서 근무하신다는 거야. 연봉이 6,000원 루블이라는.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무척 게으르니까. 떠나시기 전에는 동산을 벌목하지 말아달라는 엄마 부탁이에요. 정말이지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네, 곧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정말 피레스는 병원에 보냈나요? 아침에 말했습니다. 보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예. 세명 플레이치 피레스를 병원에 보냈는지 좀 알아보세요. 아침에 예고한테 말했다니까요. 뭐 때문에 자꾸 물어보시는 겁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오래전 피레스는 추리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한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당연한 일이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피레스 병원에 보냈대? 보냈대. 근데 왜 의사한테 보낼 편지 안 가져갔어? 그러면 바로 뒤이어 보내야겠네. 야차는 어디 있어? 야차 어머니가 적병하고 찾아왔다고 말해줘. 찾을 수가 없어. 야차는 계속 물건들이 옆에서 분주하게 있는다. 이제 야차가 혼자 남게 되자 그 얘기를 하고. 한 번만이라도 봐주면 어때요? 야차, 당신이 떠났어. 나를 버리고. 왜 우는 거예요? 엿새우가 나 다시 파리에 있을 거예요. 내일이면 특급 열차를 타고 눈 깜짝 사이에 달려가는 거죠. 믿기지 않죠. 이봐 프랑스. 여기엔 나치가 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무식한 것들은 실컷 같다니까. 그걸로 충분해. 왜 우는 거야? 고생하게 처신하면 울지 않게 될 거야? 파리에서 편지 보내세요. 당신은 살아겠어요, 야차. 정말 살아겠어요. 저는 연약한 존재예요, 야차. 아, 이 길이로 사람들 오잖아요. 류보피 안드레ев나 가예프, 아냐, 그리고 샤를로타 이바노브나가 들어옵니다. 갈 시간이다. 벌써 좀 늦었어. 누구한테 처음 냄새가 나냐? 10분쯤 있다가 마차를 타도록 해요. 잘 있어라. 사랑하는 나의 늙은 할아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너는 벌써 없겠구나. 너를 살아버릴 테니까. 이 벽들은 얼마나 많은 걸 봤을까? 나의 봄을. 넌 빛나고 있구나. 다이아몬드 같은 너의 두 눈은 영롱하게 빛나는구나. 만족하니 정말로? 정말 좋아요. 새로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 지금은 모든 게 좋구나. 건나무 동산이 팔리기 전에 우리는 모두 흥분하고 괴로워했지.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고 나자 모두가 마음을 놓고 유쾌해지기도 했어. 나는 은행 근무자이고 이제는 금융가야. 노란 공은 가운데로. 근데 와, 너도 어쩐지 더 좋아 보이는구나. 확실해? 그래요? 신경이 좋아졌어. 그건 사실이야. 그녀가 모자와 외투를 만든다. 잠이 잘와요. 내 짐을 내 가져요. 야자 시간 됐어요. 이따가 우리 꼭 만날 거야. 난 파리로 가서 야루살렘의 할머니가 영재를 사라고 보내주신 돈으로 생활하게 될 거야. 할머니께서 평안하시게. 하지만 그 돈은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엄마, 곧 돌아오시는 거죠? 금방. 안 그래요? 저는 준비해서 김나시움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엔 위에서 엄마를 돕겠어요. 엄마, 우리 함께 여러 가지 책을 읽도록 해. 그러실 거죠? 가을 저녁에 책을 읽어요. 많은 책을 읽고 나면 우리 앞에도 새롭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거니까요. 엄마, 돌아와요. 그렇게 할게. 나의 소중한 딸. 로빠인이 들어온다. 샤를로트가 아직까지 노래를 부른다. 행복한 샤를로타 노래하는구만. 얘야. 조용히 해야지. 착한 아기야, 사랑스러운 꼬마. 정말 가였구나. 여러분, 제발 나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세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찾아봅시다. 샬롯 이반호가 진정하세요. 모두가 우리를 던져버리는군. 바야도 떠나고 우리 느닷없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 저는 시내에서 살 곳이 없어요. 떠나야 합니다. 마찬가지. 피시크가 들어온다. 자연의 기술이 좋습니다. 여러분 물 좀 주세요. 필수품 때문에 절대 사족이에요. 난 죄악에서 벗어나야겠어. 저 오래전부터 되게 못했습니다. 아름답지 이분. 그 자네가 여기서 만나서 반가워요. 엄청나게 지옥이 밖에 받으라고. 400루블이야. 나는 840루블 남았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났어? 대단한 사건. 나한테 영국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땅에서 100점토를 찾았다든가 그 당신에게도 400루블입니다. 아름다운 고릴만큼 나머지 나중에. 방금 전에 어떤 젊은이가 정거장에서 말하기를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지붕에서 뛰어내리라고 충고했다는 거예요. 뛰어내려!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좀 주세요. 대체 어떤 영국인들인데? 점토가 나오는 땅을 그들에게 24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거든. 근데 지금 미안한데 딱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해야 된다. 지금 높은 데도 가야 되고 카나다 노프에게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빚이 있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내로 갑시다. 내일 외국으로 떠나게. 네? 왜 시내로 가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가구도 여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국인들요. 괜찮아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괜찮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끝이 있으니까요. 저한테 종말이 왔다는 소문이 여러분께 들리거든. 바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런저런 세상에 그 시메온 피시크가 살았는데 그에게 하늘의 왕국이 날씨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다센터가 여러분께 안부 인사 전했습니다. 이제 가도 되겠어요. 두 가지 걱정을 가지고 떠납니다. 첫째는 병든 피리스고 아직 5분이 괜찮아요. 엄마, 피리스는 벌써 병원에 보냈어요. 야식 아침 보냈대. 두 번째 걱정은 발야예요. 발야는 일찍 일어나서 내 안에 익숙한데 지금은 일이 없어서 마치 그런 물고기 신세 몸도 마르고 창백해져서 불쌍한 게 울고만 있습니다. 예르몰라의 알렉세이비치, 당신이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꿈꿨던 건 발야를 당신한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결혼할 것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발야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그 아이 좋아하는데 다 모르겠어요. 어째서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를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이유 모릅니다. 어쩐지 모든 게 이상하고 만약 시간이 아직도 있다면 당장이라도 용기가 있습니다만 당장 끝내도록 하죠. 그걸로 끝입니다. 당신이 안 계시면 전 청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건 1분이면 충분해요. 당장 발야를 부르겠어요. 마침 샴페인이 있습니다. 비어있네요. 누가 벌써 다 마셔버렸어요. 야샤였겠지만. 이런 걸 가리켜 홀짝홀짝 다 마셔버렸다고 하죠. 좋아요. 우린 나갑시다. 야샤, 가요. 발야를 부르겠어요. 발야, 모두 놔두고 이 오려 어서. 그래. 사이 문 뒤에서 억제된 웃음소리에 속삭이 마침내 발야가 이르고 이상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뭘 찾고 있습니까? 내가 검사했는데 기분이 나질 않아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바라바다리아로나. 저 라블린 댁으로 갑니다. 그 집 살림을 돌보기로 얘기가 됐어요. 그 집사님. 아, 야시나로 가겠군요. 70km 정도. 아 예. 이 집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끝났어요. 더 이상 없겠죠. 난 지금 하림코프로 갑니다. 바로 그 열차를 타고. 일이 많아요. 여기 농장에서는 에피오로프를 남겨놓을 겁니다. 그 친구를 고용해요. 그러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미 눈이 내렸죠. 근데 지금 고요하고 햇빛이 나는군요. 이제 막 서늘해지는 겁니다. 영화 선도예요. 난 못 봤어요. 우리 집 운동회가 깨졌거든요. 얘는 몰라 연락성 있지. 꼭 갈게.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다리는 옷다리에 머리를 묶고 나직하게 펴듭니다. 문이 열리고 리버페 안내의 문화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네. 아이, 가야지. 그래야죠 엄마. 라굴린 댁에 오늘 서둘러 가야겠어요. 열차에 늦지 않아야 할 텐데. 아니야. 옷 입어라. 아니야. 그 다음에 가예프 샤를로트 이마돈다가 들어온다. 가예프는 방한용 돈이 달린 따뜻한 벨트를 입고 있다. 하인과 마부들이 모여든다. 물건들 주위에서 에피오로프가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제 길을 떠날 수 있겠어요. 아이 친구들, 선량하고 소중한 나의 것들이여, 이 집을 영원히 떠나면서 지금 나의 전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감정을 특별히 지금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침묵할 수 있으니, 억제할 수 있으니. 내 삼촌. 내 삼촌 그러지 좀 마세요. 노란 공은 두플레트로 쳐서 가운데로 말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빠이 들어온다. 자 여러분 출발하시고 있습니다. 떼어놓고 외투 좀 가져와. 조금만 더 앉아 있겠어요. 예전에는 이 집의 벽과 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열중해서 너무나도 부드러운 사람을 담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6살이었을 때 오순절에 이 창가에 앉아서 아버지께서 교회에 가시는 걸 봤던 지금 모두 가져갔나요? 그럴 겁니다. 자네와의 에피로드 모든 게 제대로 됐는지 살펴봐. 하십시오. 이름을 SH. 목소리가 왜 그래? 방금 전에 물을 마시고 건가? 무식하게. 우리가 떠나면 여기에는 아무도 남지 않겠군요. 봄이 오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죠? 그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차를 타고 가십시다. 벌써 시간이 됐어요. 곧 열차가 도착할 겁니다. 배짱! 당신 덧신이 바로 여기 여행 가방 옆에 있어요. 당신 덧신은 정말로 더럽고 낡았군요. 갑시다 여러분. 열차 정거장 크루아자는 가대로 흰 공은 두플레트로 쳐서 갑시다. 모두 여기 계시는 거죠? 저쪽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기에 물건이 쌓여있기 때문에 문을 잠가야 합니다. 갑시다. 안녕 지피요. 잘 있어라 낡은 삶이여. 안녕 새로운 인생이요. 바라가 방을 둘러보고 천천히 나간다. 야샤와 개를 데리고 있는 샤를로타가 나간다. 그러니까 봄까지입니다. 나가시죠 여러분. 자 안녕히. 유페 안드레의 누나가 가예프 두 사람이 남는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로 목을 부둥켜 안고 사람들이 들을까봐 숨죽인 채 나직하게 느낀다. 누이야 얘야. 나의 사랑스러운 부드럽고 아름다운 동산아, 나의 인생, 나의 청춘, 나의 행복이여, 안녕. 잘있어. 쾌활하게 엄마 하고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 어이! 하고 하는 쾌활하고 눈에 트로피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으로 이 벽과 창문을 좀 보세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 방 안에서 거니시는 걸 좋아했어요. 얘야. 엄마! 하는 아내의 목소리. 어이! 하는 트로피 목소리 목소리. 가요. 두 사람이 나간다. 빈 무대. 모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마차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고요해진다. 정적 속에서 나무를 찢는 도끼 소리가 부슬프게 울려 퍼진다. 발소리가 들린다. 오른쪽 문에서 피리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언제나처럼 그는 신사복에 하얀 조끼를 입고 단화를 신고 있다. 그는 아프다. 참겠고 떠나셨어. 나를 잊으신 게 괜찮아. 자연시까지 쳐가지고 여기 좀 앉아야겠구나. 그런데 메로디도 안드레의 손빛이 모피 외투 입전 코트를 입고 가지고 있지. 내가 받으려야 했는데 젊은 사람들 살긴 살았지만 도무지 산 것 같지가 않아. 조금만 누워야겠어.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끊어진 줄의 구슬픈 소리가 사라져간다. 정적이 다가오고 멀리 동산에서 사람들이 도끼를 나무를 찍는 소리만 들려.